안녕하세요. 투자학개론입니다. 저는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통해 5년 만에 20배의 자산을 이룬 30대 투자자입니다. 제가 투자학개론 채널을 시작한 이유는 여러분에게 쉽게 자본주의 게임을 이기는 방법을 공유해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 모두를 부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즉, 투자로 돈 버는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전 영상들을 시청해주신 분들이라면 이미 아시겠지만 저는 정기적으로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데요. 최근 수익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 기분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네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주식으로 절대 돈 잃지 않고 1000만원 이상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건 제 국내 주식 계좌 수익률이고요. 이건 제 미국 주식 계좌 수익률이에요. 둘이 합치면 한 800만원, 900만원 정도 되는데 조금 있으면 1000만원까지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친구나 친한 지인에게서 야, ABC 회사가 지금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 인증이 끝날 거래. 지금 주가가 100원인데 만원까지 갈 거야. 너도 투자해봐. 혹은 김 과장님이 나한테만 이거 알려줬는데 BCD가 지금 삼성전자에서 수주를 따서 조금만 있으면 떡상할 거래. 500원에서 적어도 3000원까지 갈 거야. 나도 투자했는데 너도 한번 해봐. 돈 벌 수 있을 거야. 이런 정보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런 정보로 투자를 하시는 분도 많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저는 무한도전 광팬이었는데요. 오래전에 무한도전에서 노홍철이 정준하가 추천한 주식에 투자를 해서 쪽박친 내용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방법으로 투자를 하실 것 같아요. 물론 이 방법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돈을 잃을 확률이 매우 큰 게 문제예요. 지금 얼마인데 무슨 이슈 때문에 얼마까지 오를 거다. 지금 이 주식이 만원에서 3만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만원이니까 3만원까지 다시 오를 거다. 이런 이야기만 듣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언제 얼마에서 또 언제 얼마까지 오를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투자의 신 워렌 버핏도, 월가의 전설 피터 린치도, 헤지펀드의 왕 레이 달리오도, 심지어 이 주식들을 추천해준 사람들도 몰라요. 첫 예시에서 친구가 알려준 100원짜리 주식이 만원이 간다는 정보의 경우 언제 100원에서 만원까지 갈 것이고 과연 실제로 만원까지 갈 것인지 이 세상 그 누구도 모른다는 거예요. 설사 100원에서 만원까지 간다고 해도 그보다 더 오르거나 그에 못 미친다면 투자한 주식을 그냥 팔아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문제는 이런 방법의 투자는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원칙 없이 투자를 하는 건 단순 욕심과 감정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 것과 같아요. 자신의 욕심과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요. 제 이전 영상인 돈 버는 한 가지 원칙편을 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드리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은 그냥 단순 speculation, 추측에 불과해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거나 스스로 공부를 해서 찾고 분석해 본 결과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 어떤 데이터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투기를 할까요? 바로 욕심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벌고 싶은 욕심이 앞서기 때문인 거예요. 문제는 이런 투기는 그 누구도 우리의 돈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중한 돈이 증발해 버릴 가능성이 매우 큰 거죠. 만약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투자를 했는데 주식이 만원까지 오르기는커녕 80원, 100원에서 80원, 60원까지 떨어진다면 그 돈은 누가 책임져 줄까요? 제 책임이겠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비트코인에서 3천만원을 잃었습니다. 언제 오를지도 모르고 얼마나 오를지도 모르는 주식을 사는 건 돈을 로또에 버리는 거랑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매달 5만원씩 로또를 사서 1등 당첨되기만 해봐라 기다리고 또 다음 주에 또 로또를 사서 1등 되기만 해봐라 기다리고 이건 그냥 눈을 안대로 가리고 부스아이가 맞을 때까지 다트를 막 던지는 거랑 진짜 다를 게 없거든요. 제 기준에서 이거는 투자가 아닌 투기라고 정의를 해요. 사실 더 위험한 건 이런 주식에는 몇천만 원을 투기하는데 로또는 한 번에 몇천만 원을 사진 않잖아요. 그만큼 주식을 쉽게 생각하고 단순 스페큘레이션, 추측을 하는 건 정말 위험해요. 실제로 그래서 귀가 얇은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이런 투자를 해서 5천만 원을 잃었어요. 스페큘레이션, 즉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투자는 우리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엄청난 리소스와 시간이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은 범접해서는 안 되는 분야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주식 투자를 해야 할까요? 진짜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답을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 세 친구가 있는데요. 티파니, 브리트니, 그리고 세라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세 친구는 모두 매달 $200씩 저축을 했고 S&P 500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했어요. S&P 500 인덱스 펀드가 뭔지 궁금하시면 제가 지난주에 업로드한 해당 영상을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세 친구는 모두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투자를 했는데요. 세 친구 모두 다 다른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영상을 보시면서 세 가지 전략 끝에 누가 돈을 가장 많이 벌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우선 티파니와 브리트니는 시장의 변동성을 단기 주가의 오르내림을 이해하고 이를 피하기 위한 투자 전략을 세웠어요. 이 둘은 40년 동안 있었던 4번의 최악의 폭락장을 피하는 투자를 세웠어요. 첫 번째는 마이너스 33%를 기록한 블랙 화요일, 두 번째는 마이너스 20%를 기록한 쿠웨이트 전쟁, 세 번째는 마이너스 49%를 기록한 닷컴 버블, 네 번째는 마이너스 56%를 기록한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예요. 먼저 티파니의 성과부터 볼게요. 티파니는 매달 저축한 $200를 이자율 3%의 예금 통장에다가 넣어두고 투자 타이밍을 기다렸어요. 아쉽게도 티파니는 사실 엄청난 똥손이었던 거예요. 티파니는 폭락장 다음 날인 최고의 타이밍을 항상 노렸는데 항상 최악의 타이밍에 투자를 한 거예요. 티파니는 본의 아니게 4번 모두 폭락이 바로 하루 전날에 투자를 한 거예요. 참 진짜 운도 없죠. 그래도 다행히 티파니는 존버 전략으로 최악의 폭락장 4번에 걸쳐 투자한 후 40년 동안 주식을 안 팔았어요. 티파니는 4번에 걸쳐서 총 $96,000를 투자했는데 40년 뒤에 얼마가 됐을 것 같으세요? 40년 뒤에 티파니가 주식 계좌를 딱 열어보니까 투자한 $96,000가 66만 3,594달러가 되었더라고요. 그렇다면 두 번째인 브리트니의 투자 성과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신기하게도 브리트니는 신의 손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브리트니도 티파니와 같이 매달 저축한 $200를 이자율 3%의 예금 통장에 두고 있다가 타이밍을 기다렸어요. 신의 손을 가진 브리트니는 4번의 폭락장의 최저점에 투자를 딱 했고 40년 동안 존버를 했어요. 그리고 40년 뒤 브리트니의 $96,000는 얼마가 되었을까요? 바로 95만 6,838달러가 되었어요. 대박이죠. 거의 10배가 오른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인 세라의 투자 성과는 어땠을까요? 세라는 티파니나 브리트니와는 전혀 다른 전략으로 투자를 했어요. 세라는 시장의 단기 변동성에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시시때때로 변하는 주가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사실 알고 보니까 세라는 주가를 확인하기가 그냥 귀찮았던 거예요. 그 대신에 세라는 딱 한 가지만 했어요. 1979년 통장을 처음 개설하면서 매월 $200를 자동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썼던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통장을 절대 확인하지 않았어요. 40년 뒤 세라가 투자한 $96,000는 얼마가 되었을 것 같으세요? 티파니와 브리트니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을까요? 세라의 $96,000는 40년 뒤 138만 6,429달러가 되었더라고요. 처음 투자한 $96,000의 14배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한 거죠. 신기하죠? 세 친구의 투자 성과를 비교해보면 똥손이었던 티파니는 약 66만 달러, 신의 손을 가진 브리트니는 약 95만 달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꾸준히 투자한 세라는 138만 달러가 되었어요. 신기하게도 시장 타이밍을 정확하게 맞춘 브리트니의 성과는 꾸준히 투자한 세라에 비하면 낮아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시장 타이밍을 100% 잘 맞추는 것보다 꾸준히 그리고 정기적으로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가 가장 수익률이 높고 돈을 잃지 않는 투자라는 거예요. 시장의 최악의 타이밍과 최고의 타이밍을 맞춘 투자자보다 시장 수익률 그 자체를 이길 수 없다는 거죠. 만약 세라가 그냥 주식을 정기적으로 안 사고 3% 예금에 매월 $200를 적금했다면 40년 뒤 그녀의 통장은
139만 달러가 아닌 18만 달러 정도가 되었을 거예요. 시장 폭락을 4번이나 맞은 티파니의 투자 성과가 단순 적금보다 3.5배나 더 높아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친구의 수익률을 비교해 본다면 단순 적금이 제일 낮고요. 그 다음은 최악의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최고의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수익률이 좋은 건 적립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결국 중요한 건 언제 얼마가 오르고 언제 얼마가 내릴지 스페큘레이션 하는 것보다 시장에 최대한 오랫동안 투자하는 것이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인 거예요. 진짜 간단하죠. 월가의 전설 중 하나인 피터 린치는 최근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 폭락장에서보다 폭락장을 기다리는 동안 그리고 폭락장을 예상하는 동안에 돈을 많이 잃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 타이밍을 맞추는 단타, 투기보다 시장 자체에 최대한 오랫동안 투자하는 것이 그냥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도 주식을 샀습니다. 오늘 긴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자학개론 영상은 매주 수요일날 업로드하고 있어요. 이런 영상들이 유익했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